물론 유로화의 가치 하락, 다른 측면에는 달러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미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달러가 지금 상승하고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요동치는 달러와 환율, 더블딥이 몰려온다. 시장은 다시 3월 경제위기를 부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쌍봉을 형성하면서 고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호재가 터져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기 실적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하면은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반대로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안전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비단 미국 주식뿐만 아닙니다. 한국 주식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쌍봉이 아니라 이거 트리플봉이네요. 고점 3번을 형성하고 한국 증시는 전저점 부근까지 쑥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이네요. 최근에 여러가지 악재가 많았습니다. 최근 악재들은 제가 지난 몇 주간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곤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차례로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10년 만기 채권금리, 유로화 환율, 달러 인덱스, 골드, WTI 이런 것들을 체크드리면서 현재 어떤 상황이다 이런 설명을 드려왔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신 이슈들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진짜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2차 코로나였습니다. 기사 2개 헤드라인만 보겠습니다. 유럽 쌍두마차, 독일, 프랑스 락다운에 세계 경제 더블딥.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24만 명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SK증권에서 정리된 레포트입니다. 최근에 독일, 이탈리아에서 가파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는 장난 아니에요. 이거 무슨 세력 급등주 따라잡기 이런 차트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벨기에는 인구수가 1100만 명인데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명 이상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몇 주만 지나면 벨기에 전 인구가 감염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0월 29일 라가르드 ECB 총재는 코로나로 유럽 경제가 망했다. 다음 12월 달 회의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로존의 3분기 GDP는 상승면에서 놀라움을 줄 것이다. 3분기 즉 9월까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분기 GDP는 별로일 거다. 이렇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날 10월 30일 유로존의 3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인 전 분기 대비 12.7% 증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및 환율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4분기 때 좋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4분기에 부정적인 수치를 전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ECB 총재는 12월 달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각각 돈을 푼 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습니다. 2020년 들어서 미국에 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풀었다. 절반 정도만 풀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즉 앞으로 상대적으로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풀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로화 환율을 보겠습니다. 29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ECB 총재는 유럽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는 앞으로 돈을 더 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돈을 더 많이 푼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화폐 공급 증가로 인한 유로화의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팬데믹 초기부터 돈을 더 푼다.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6월, 7월 이때에는 돈을 더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돈을 더 푼다는 말에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그건 그만큼 지금 유럽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5월, 6월 달에는 돈을 더 푼다? 그럼 이 돈 가지고 우리 유럽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 경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푼다? 그래, 일단 경제가 좋지 않으니 돈이라도 더 풀어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0일 유로존에서 3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 코로나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4분기를 보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더욱더 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유로화의 가치 하락, 다른 측면에는 달러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미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달러가 지금 상승하고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94를 돌파하면서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을 실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유럽처럼 함부로 락다운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직후에 대통령이 누가 됐든 락다운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코로나보다 락다운이 훨씬 무섭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전면 락다운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락다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락다운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증시 악재, 달러 상승 요인 이런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정리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미국 분위기로는 대통령이 누가 됐든 부양책은 결국 대선 이후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가 되더라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이 되더라도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 따윈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대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대선의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 부양책 합의 또한 지연될 것이고 이것 또한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편 투표는 바이든에게 유리하고 현장 투표는 트럼프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죠. 그래서 우편 투표가 투표 집계함으로 도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지도 인정해주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반대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11월 3일 선거 당일에 도착된 우편 투표지만 인정해주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주마다 우편 투표 용지의 인정 시간이 다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는 선거 당일 오후 3시 이전에 도착한 투표 용지만 개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우편 투표 개표 기한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각 주마다 우편 투표 용지 인정 시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는 우편 투표를 빌미로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당연히 대선 결과가 지연되면서 경기 부양책 합의 역시 지연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겠죠. 게다가 최근에 신용평가사 피치는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이러한 악재까지 열어두고 여러분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증시의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5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상원을 다시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에 경기부양책이 내년 이후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역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 봅니다. 이번에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3월 달에 채권 금리가 확 급증하면서 경제 위기가 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죠.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급등했었죠. 사람들이 달러만 찾기 때문에 채권을 모두 판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은 채권을 사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것은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하락을 불러오겠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감에 채권을 팔고 달러를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채권 금리가 심상치 않아요. 이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WTI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월 경제위기 때 원유 가격은 30불 이하로 떨어졌다가 4월 달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발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 4월 달에 발생한 달러 급증 시나리오인데요. 그때 당시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 위험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시중에 달러 유동성 공급 축소가 발생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2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뿌려주면서 이러한 악재의 연쇄고리를 모두 차단했었죠. 하지만 지금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시중에 돈을 조금씩만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폭락한다면 우리는 과거처럼 한 번 더 위험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그때처럼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미친 듯이 상승한다? 이런 조짐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중의 달러가 지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죠. 지금 유로화 환율, 달러 인덱스, WTI 유가, 10년 만기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해 봤는데요. 3월 경제 위기 때처럼 그러한 조짐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달러의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악재는 3월 달에 이미 한번 맛을 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악재에 약간의 면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악재로는 3월달 경제 위기처럼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오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은 시장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주 위주로 굳건하게 홀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주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실적주 이것들을 우리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종목별 세세한 상황들은 오늘 저녁 8시 멤버십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